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상철이 보면은 여자들이 싫어하는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통 여자들이 얘기하는 좀 부담스러운 남자, 좀 기피하고 싶은 남자,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극혐하는 남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번 방송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자들은 보통 남자들의 어떤 모습에서 좀 피하고 싶고 정이 떨어지고 정말 꼴 보기가 싫을까? 남자로서 매력을 못 느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자들이 극혐하는,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 스타일. 생색내는 남자. 뭔가 과시를 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이런 것들인데 보면은 이번에 데이트할 때 상철이 옥순한테 내가 사겠다고, 이번 데이트에서 밥값은 내가 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타이밍상 상철이 내야 되는 타이밍이고 또 남자라면은 이번에 당연히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너무 생색내고 싶어한다. 자, 상철이 옥순한테 이번에 밥은 내가 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옥순은 그 말 자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아직 어떤 거 먹을지도 결정이 안 됐는데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고 어떤 걸 먹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사겠다. 옥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내가 샀으니까, 비싼 장어를 내가 샀으니까, 그것도 4대1 데이트에서 샀으니까 이번에는 당연히 상철이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상철이 저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딱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아, 좀 생색내고 싶어 하는구나. 얼마짜리를 살진 모르겠지만은 생색내고 싶어 한다.' 이런 느낌이 들 거고 보니까 참치집에 온 것 같더라고요. 어떤 참치를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방장 코스를 먹었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 비싼 또 무언가를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보니까 매운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매운탕이 있고 메뉴가 특별히 나오진 않아서 어떤 걸 먹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비싼 음식을 먹은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싼 거를 먹었다는 건 아닌데 생색낼 만큼 그만큼 비싼 음식을 먹지는 않은 것 같다. 자, 그리고 계산할 때 돼서 광수가 "내가 계산해도 되겠냐."고 또 한 번 물어봐요. 자, 옥순 입장에서는 이미 차에서 식사를 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한 것도 부담스러운데, 아니 다 먹고 나서 그냥 조용히 계산을 하면 되는데 왜 또 물어보고 있을까 나한테. 그런 생각이 들 거고 뭔가 생색내고 싶어 한다. 이런 생각하고 더불어서 '하기 싫은가? 돈이 아까운가?' 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얼마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센스가 있다면은, 뭔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은 상철이 조용히 계산을 하거나 보통은 식사 중간에 화장실 가는 척하고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 먹고 나서 그냥 "내가 사겠다." 그러면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두 번씩이나 물어보는 경우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까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생색을 내고 싶어 해서 그런 건지 알 수는 없지만은 옥순이 느꼈을 때는 '좀 별로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워서 어디 얻어먹겠어요, 다음부터.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를 무시하는 남자. 상철이 옥순을 좋아하면서도 은근슬쩍 좀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이게 의도적인지 아니면은 말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한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옥순 입장에서는 충분히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할 만한 그런 행동과 말을 좀 했어요. 상철이 본인이 서울에 올라가면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옥수님이 고흥으로 내려온다면은 내가 먹여 살리겠지만은 내가 서울로 가면 과연 옥수님이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 기저에는 그러기 힘들 것 같다. 나보다 소득이 적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는 것 같고 상대방 소득보다는 내가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은근히 옥순보다는 내가 더 잘 번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줬었고 옥순도 그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데이트할 때 상철이 그러거든요. 물론 농담일 수도 있어요. 자이로토닉. 자이로토닉이 약간 테크토닉하고 이제 어감상 비슷한 느낌이 있으니까 테크토닉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장난치듯이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옥순 입장에서는 자이로토닉 그리고 필라테스의 밥벌이란 말이죠. 내 직업인데 내 직업을 저렇게 놀리듯이 얘기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놀림당하는 기분도 들고 약간 무시한다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다. 상철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런 얘기를 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옥순이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옥순이 아니고 제3자가 듣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존중, 내 직업에 대한 배려, 리스펙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세 번째로는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는 남자,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존중이죠. 그게 경쟁 상대인 광수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됐든 딱 들어보면은 별거 아니거든요. 첫 데이트 선택할 때 내가 광수님한테 같이 나가자고 했는데 광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더라. 대답도 안 하더라. 그러면서 광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 좀 나에 대해서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은 남 얘기를 한다라는 거, 뒷담화를 한다라는 거는 그것도 카메라가 저렇게 돌고 있는데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뒷담화를 한다라는 거는 나 역시도 언젠가는 상철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다 떠나서 뭔가 남자답지 못하다, 대범하지 못하다, 쪼잔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지난 31기에서도 영식이 훈자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막 했었거든요. 소위 뒷담화죠. 앞장서서 그렇게 뒷담화를 했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영식도 이미지도 괜찮았고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한 장면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 그 사람의 성격, 성향이 드러난 거고 인격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저거는 단순히 호감의 문제를 떠나서 좀 인격적인 문제로 바라볼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하남자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여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다면은 남 얘기, 뒷담화를 하는 거는 진짜 하남자스럽다. 옥순이 상철에 대해서 큰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지만은 설사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 뒷담화 하나로 그 호감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허세 있는 남자, 그러니까 척하는 남자. 자, 옥순같이 필라테스나 자이로토닉이나 이런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상철이 일하는 업종, 이런 제조업, 그쪽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상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힘들고 상철이 하는 얘기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미국 영주권 이야기를 한 거, 그리고 스페이스X, 나사 여기에 들어가는 게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약간은 뜬구름 잡는 같은 소리 같아서 허세로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는 본인의 꿈이니까, 목표니까 그렇다 쳐도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내가 소득 상위 5%다 10%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정확하게 소득을 알 수는 없지만은 뭔가 허세 부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그 정도는 충분히 느낌으로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소득을 입 밖으로 잘 내뱉지 않는다. 내가 얼마 번다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빈수레가 요란하다. 물론 소득이 적다는 건 아니에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소득은 어느 정도 높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은 그래도 마치 내가 엄청 잘 버는 것처럼 전 세계의 집을 한 군데씩 다 사놓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 모습을 보면은 좀 애 같다, 어리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어쨌든 자기 소득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게 허세로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대학원 학위를 따고 있다고 했는데 좀 모든 것들이 허세가 많은 스타일이라서 옥순도 아마 그 정도는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허세가 있다. 그리고 이거 극혐까지는 아닌데 여자들이 좀 기피하고 싶은 남자, 다섯 번째, 재미없는 남자. 보면은 상철이 옥순을 웃기기 위해서 개그를 좀 치는데 뭐랄까요, 좀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옥순이 몸둘 바 몰라 하거든요. 재미도 없는데 이거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하고, 뭔가 내가 리액션을 보이기도 애매하고,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 노력하는 거하고 별개로 너무 재미가 없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옥순한테는 마이너스적인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화가 자기중심적이다. 대화를 할 때 보면은 옥순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거나 상대방의 반응을 봐가면서 나의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무지성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거든요. 그리고 답정남, 답이 정해져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답은 정해져 있고 상대방이 힘들어하든 말든 본인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옥순이 상철하고 긴 대화를 하다가 재미도 없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이제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철이 약간 비웃듯이 그냥 웃거든요. 그리고 안 보내줘요. 자기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마무리를 합니다.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아니고 자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고 여러 가지로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들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보면 상철이 굉장히 나이가 어린데 다른 여자 출연자들에 비해서 특히 옥순하고도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여자들이 연하를 설사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 연하를 좋아하는 이유가 애 같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어려도 오빠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든든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고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알고 있어요. 나이가 어리다는 게 불리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전혀 극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린 모습, 애 같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유가 없죠. 가장 중요한 거는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상철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은 옥순이 좋아할 수 있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옥순이 자기가 진지한 게 재밌다. 진지한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상철의 진지한 모습에 관심을 보이는 듯 했지만은 막상 이야기가 계속되니까 상철의 진지한 모습에 오히려 옥순이 나가 떨어졌거든요. 심한 거지 이게.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데 이게 선이 없어요. 내가 소세지를 좋아한다고 해서 소세지만 먹으면은 질리듯이, 고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고기만 먹으면 질리듯이, 진지한 걸 좋아한다고 해서 진지한 모습만 보여주면은 그 모습도 이제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된다. 그래서 옥순이 자기는 진지한 걸 좋아한다, 진지한 게 재밌다라고 얘기한 게 완벽하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늘 진지한 모습, 재미없는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에 질리고 학을 떼게 된 거지, 뭔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때로는 허술한 모습도 보여주고 재미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좀 가벼운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데 늘상 진지한 모습만 보여주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예측이 되는 겁니다. 반전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처를 정리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뒤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 일어날진 모르죠. 상철이 옥순한테 더 집착을 할 수도 있고 광수에 대한 질투심이 더 크게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옥순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꼭 나는 솔로가 아니더라도 보통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의 모습, 그런 남자 스타일,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상철이 가지고 있다. 분명히 상철도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만의 매력, 본인만의 장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상철이 여유가 없어서 생기는 일들이다. 너무 조급해 있다. 마음이 조급해져 있다 보니까 좀 급하게 옥순한테 다가가고 옥순한테 확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유가 있어야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